예, 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DNA 플러스 항공융합기술대학원 학과로 치면 이제 미래항공교통학과인데 미래항공교통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학원이 이제 DNA 플러스 항공융합기술대학원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인력 양성 사업의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 이름이 이제 DNA 플러스 항공융합기술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로 하면 이제 미래항공교통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대학원의 목표는 저희 학과가 원래 이제 오래됐습니다. 항공교통물리학과라고 이제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인력양성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대학원의 좀 방향성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변모를 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과도 새롭게 신설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뭐 기존에 이제 서서히 그렇게 변화하고 있긴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UAM 이런 국토교통 항공 분야 신산업과 좀 저희 전통적인 항공 분야와 좀 연계를 시키자라는 이제 목표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추진 전략은 이제 여기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존 전통적인 항공 도메인에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라든지 AI와 관련된 교육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그런 DNA와 항공이 융합된 교육을 하자라는 것과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교육 이제 을좀 강화하자는 게 또 두 번째 전략인데요. 사실 이제 온라인 과목들을 좀 저희가 이제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학교에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과목 정도만 지금 온라인 이제 과목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는 좀 온라인을 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이런 과목들도 좀 더 많이 개발하자는 거를 이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업체와 뭐 학교가 이제 연계된 이런 교육을 하자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 그 방향을 정할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인재상, 교육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기존 항공교통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변화 요인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 그리고 신산업 드론, 뭐 UAM 이런 신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후 변화가 여전히 이제 항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 그리고 항공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변혁 요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신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 대학원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대학원의 전반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인재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과의 이제 미래항공교통학과의 운영 내규가 이제 대학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은 대학원 홈페이지 이제 그 올려진 그 운영 내규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무래도 뭐 수시로 업데이트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저희 미래항공교통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거기 운영 내규를 좀 참고하시면 더 최신 버전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이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규정은 뭐 기존의 다른 학과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 항공교통물리학과하고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석사과정은 24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이제 박사과정이 36학점이라는 의미는 이제 석사과정 24학점을 다 인정받았을 때 이제 3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은 총으로 치면 60학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번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박사과정으로 저희가 만일 저희 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저희 학과에서 같은 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바로 박사로 진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사 때 했던 24학점이 그대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때는 추가로 36학점만 이제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요. 근데 만일 이제 저희 학과가 아니라 타 학과나 타 학교를 해서 석사를 한 사람들은 이제 저희 학교로 들어오면 그 학점을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학점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일 계열이냐 비동일 계열이냐 요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만일 동일 계열로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24학점이 타 학과라든지 타 학교에서 석사를 했더라도 24학점이 그냥 통째로 인정이 되고요. 근데 만약 비동일 계열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12학점까지만 그냥 자동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학점, 24학점까지 남는 학점은 이제 일일이 이제 성적표를 보면서 학과 교수님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뭐 이런 어떤 과목들은 우리 학과랑 연관이 있으니까 요거는 인정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일일이 평가를 해가지고 24학점까지 그것도 역시 이제 평가를 통해서 대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이제 학기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안내 같은 것 이제 할 텐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는 거의 24학점 전부 웬만하면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이한 학과에서 이제 박사로 진학하신 경우만 빼고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규정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36학점 중에서 이제 DNA 지정 교과목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과목인지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이제 계산도 하고 뭐 그런 전통적인 이런 과목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과목들이 이제 DNA 과목이라고 저희는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아,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개설하시는 과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DNA 과목들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목을 45과목 이상이 이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석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정된 DNA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요 이제 교과목에 이제 저희가 트랙이 2개가 트랙이 있는데 그 석사 과정은 사실 뭐 이게 거의 별로 어려운 조건은 아니고요. 이제 한 트랙에서 적어도 2과목 이상은 그러니까 한 트랙당 2과목씩 다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뭐 자기가 어떤 트랙을 하나 선택을 하면 그 트랙에서 2과목 이상만 들으면 됩니다. 다른 트랙에서는 뭐 하나도 안 들어도 되긴 하고요. 근데 뭐 이것도 역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 석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 안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박사는 이제 트랙이 이게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한쪽에서 2개 이상 듣고 한쪽에서 한 과목 최소한 한 과목 이상은 이제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 필수라고 해가지고 DNA 플러스 항공 집중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이제 이거는 이제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하는 수업인데 이제 파트타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풀타임만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진로 분야별로 집중 트랙을 저희가 트랙이 아까 2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진로 분야별로 좀 또 별도의 트랙을 저희가 만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생각보다는 원래 예상 원래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뭐 어떻게 보면 호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요거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만들었던 항공교통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이런 트랙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또 궁금하시면 이제 아, 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어떤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크게 교과목이 이제 여기 DNA 필수 과목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완전히 이제 방법론적인 과목입니다. 오른쪽 끝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왼쪽이고 저쪽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방법론에 관련된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메인에 관련된 거는 이제 크게 트랙을 두 개로 구분해 가지고 과목들을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놨는데 요 분류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좀 가이드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제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게 과목 트랙 간의 어떤 구분이 이건 뭘 하는 거고 이건 뭘 하는 거가 이게 사실 살짝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는 이제 좀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뭐 인프라가 아니라 항공교통 관리 그 인프라 안에서 이제 운영되는 그거와 관련된 걸로 이렇게 트랙을 이제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진짜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구분이 사실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뭐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들이 여기가 이제 도메인에 관련된 과목들이 이쪽에 요 두 개에 이렇게 두 개의 트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석사는 24학점, 박사는 36학점. 그러니까 석사는 8과목이고 박사는 이제 12과목이 되겠죠. 그쵸, 12과목을 이제 들으면 되고 아까 DNA 과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석사는 4과목 이상, 박사는 5과목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그 DNA 지정 과목이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요 과목 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많은 경우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 조금 이따가 이제 교수님들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교수님들이 개설하시는 수업들 중에 많은 수업들이 이제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DNA 교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피해서 막 이런 계산하고 막 이런 과목들을 막 일부러 피해서 듣지는 말라라는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그 조건들을 만족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융합 필수 과목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타임은 해당 없고 이제 풀타임만 해당되는 인턴십 가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집중 트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항공교통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직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업을 들으면 더 좋으냐 뭐 데이터 분석 능력을 위해서 이런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 들으면 좋고 최소한 중고급 데이터 분석 능력을 위해서 이런 과목 중에 한 과목 좀 들으면 좋고 도메인 능력을 위해서 이런 과목 중에 한 과목 정도 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이제 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요거는 이제 서로 배타적이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이 예를 들면 공역 시스템 분석 특론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외부 교육 과정들 좀 학생들이 들을 만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정도는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 학기 개설 현황입니다. 이번 26년 개설 현황이고 저희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방금 앞서서 보여드린 요 교과 과정표를 보시면 어떤 과목들은 저희 미래항공교통학과에서 개설된 과목도 있고 어떤 교과목은 미래항공교통학과 아닌 다른 학과 특히 이제 운항학과라든지 운항관리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뭐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데서 개설된 과목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조금 일부가 많지는 않지만 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 뭐 어차피 수업 들을 때 저희 학과 것만 이렇게 보시고 수강 신청하시지 않고 요즘은 다 다른 학과에서 무엇이 개설됐는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수업을 이제 학생들이 찾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다른 학과 것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운항관리학과에서 개설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우리 학과 미래항공교통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과에서 개설된 수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 앞서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저희 커리큘럼에 포함된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정도가 개설이 되겠고요. 개설이 됐고 예를 들자면 컴퓨터 비전 특론 요거는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여기 보시면 컴퓨터 비전 특론이 여기 저기 여기 컴퓨터 비전 여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도 이제 DNA 과목으로도 인정을 받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학과에
네,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작성하면서 올해 이번 학기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또 남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런 과목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체 교과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에 이제 과목들이 있지만 그거랑 비슷한 내용 과목은 이제 대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학과 딥 강화학습이란 게 저희 커리큘럼에 이제 들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딥 강화학습이라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과목이 이제 개설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다른 이름으로 개설이 될 때가 있는데 뭐 같은 인공지능학과에서 고급 딥러닝 응용이란 과목이 가끔 개설이 되는데 이 과목을 들으셔도 이제 대체 인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컴퓨터 비전 특록도 컴퓨터 비전이라는 수업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요. 뭐 저희 학과에 있는 고급 신경망 인문이라는 과목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역시 같은 이름의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고급 인공신경망 인문이라는 과목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사실 이 두 과목은 같은 교수님이 개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들이 있고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이거 제가 좀 쓰다가 좀 잘못됐는데 요거를 사실 좀 업데이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항공보안론이라는 과목도 개설이 되거든요. 운항관리학과에 제가 기억하기로 요 과목도 이제 저희 학과 커리큘럼에 있는 미래 항공안전 및 보안론으로 이제 대체가 되니까 요 과목을 이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 대체 과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다른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 이제 과목명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담당 교수님이 바뀌면 바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체 과목들을 지정을 해놨지만 뭐 이게 꽉 확정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미래항공교통학과의 또 다른 이 과목과 좀 유사한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대체 과목으로 좀 인정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다고 정리를 한 건데 찾아보면서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참고 정도만 하시고 아무튼 다른 학과에 개설된 과목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수업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파란색 과목은 지금 운영 내규의 버전에는 대체교육 과목으로 안 돼 있는데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이런 과목들이 새롭게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운항관리학과에 원래 항공안전 및 보안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이런 조금 다른 이름으로 또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 과목으로 오늘 추가한 거거든요.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 개설된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뭔가 이제 대체 과목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추가한 거라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항공교통학과 이제 교수님들이시고요. 뭐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는 이제 근데 뭐 항공교통 분야에 다 이제 연구와 교육을 하시고 조금씩 이제 전문 분야들은 조금씩 다르신데 되게 다양한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큰 항공교통 분야에서는 가장 큰 이제 연구진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대학원 인프라인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여기 파트타임 분들한테 잠깐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풀타임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상주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공간이 세 곳이 있습니다. 과학관 304호, 연구동 308호, 연구동 201호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풀타임 학생들한테 이제 자리를 배정을 해주고 파트타임 분들한테는 이제 자리를 따로 배정을 해주진 않는데 요거 빈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빈자리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빈자리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건데 그 파트타임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쁘시고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학교를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힘드신데 어, 풀타임 학생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 여러 가지로 대학원 생활이 좋습니다. 본인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좀 시너지를 이제 발휘할 수도 있고요. 뭐 수업을 듣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 학생들이랑 같이 좀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뭐 수업 없고 뭐 근데 근무도 없고 좀 여유가 있는 날 같은 때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풀타임 학생들이랑 어울리시면서 빈자리에서 같이 뭐 연구도 하시고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아는데요. 이게 좀 뻘쭘하시고 뻘쭘하고 그러니까 잘 안 오시는데 좀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DNA 대학원 아까 미래항공교통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대학원에서 하는 활동들도 보실 수 있고 뭐 운영 내규 같은 것도 가장 최신 버전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하는 이 오리엔테이션도 사실 유튜브에 올려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 연구 경진 대회 하는 것도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왕이면 뭐 구독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대학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좀 보여드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풀타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방학 중에 이제 기업체나 뭐 연구소나 이런 데로 파견을 가가지고 한 2개월 정도 보통 해보니까 2개월 정도더라고요. 2개월 정도 뭐 1개월 반이나 2개월 정도 이렇게 인턴십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참여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기관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만족도도 좋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뭐 파트타임 분들 중에 요 뭐 이 비디오를 보시는 파트타임 분들 중에 혹시 관심이 있는 참여 기관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이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파견됐던 학생들 인턴십을 했던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나중에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학과도 이제 항공교통 분야에서만큼은 뭐 국내에서는 뭐 당연하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인력양성 사업도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젖자항법연구소뿐만 아니라 뭐 홍콩 대학교, 뭐 난징 대학교, 난징 항공대학교죠. 그런 데도 이제 방문해가지고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26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싱가포르 항공교통 분야의 아시아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항공교통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연구 그룹이 이제 싱가포르 난양공대에 있는데요. 거기와 연구 교류에도 좀 추진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에도 뭐 1회 여기 연구 교류를 했는데 그것도 2회로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기관들과 좀 교류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성과 경진대회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총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었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 연구를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면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 또는 내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주고 수상자에 대해서 장학금도 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뭐 국토교통부 또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금도 꽤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이제 올해 사회를 할 텐데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파트타임 분들은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하셨는데 한 번도 뭐 사실 파트타임 분들도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파트타임 분들도 장학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팀을 이뤄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내 학술대에 참여는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풀타임 위주의 이제 활동이긴 하지만 이제 파트타임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해외에도 있지만 뭐 국내 같은 데는 사실은 뭐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국내 학술대회나 이제 뭐 그런 데도 같이 가시고 뭐 그런 것들 들으시고 하시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파타임 분들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인력양성사업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제 이런 학술대에 참석하는 그런 비용들도 지원을 저희 대학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항공부가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꾸준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총 20회, 2022년부터 저희 이제 인력양 사업 시작한 이래로 22년부터 그러니까 총 4년 정도 됐는데 한 20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뭐 국내 국외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뭐 미시간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뭐 세미나 해주신 적이 있고 뭐 국내에서도 뭐 여러 기업체라든지 연구소에서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해주고 학교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요 세미나 공지는 매번 저희 DNA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올려놓으니까 파트타임 분들 중에서 혹시 시간 되시고 나도 관심 있다 하면은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산학협력 네트워크 행사라고 해가지고 뭐 항공 안전 이슈 세미나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작년에 이제 항공 안전이 아무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 중에 이제 배터리 그리고 항공 난류, 조류 충돌 요 세 가지 관련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제 야심차게 진행했던 게 이제 이 에비에이션 데이입니다. 이게 에비에이션 데이가 이제 일종의 이제 저희 대학원의 어떤 커뮤니티 행사처럼 이제 발전을 더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매해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AI 시대의 항공 분야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그 기관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저희 학교의 연구 성과도 발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뮤니티 행사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저희 대학원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항공 분야 이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좀 알리고 뭐 그리고 그 당시 이슈가 되는 여러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런 토론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행사로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행사 준비할 때 신경을 되게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되실 때 여기 파트타임 분들도 오셔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 토론도 들으시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창업 지원입니다. 여기 뭐 파트타임 분들은 조금 뭐 지금 취업을 하신 상태니까 좀 관심이 덜 하실 수 있겠지만 풀타임들 학생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창업 관련된 토크 콘서트라든지 뭐 잡 콘서트라든지 뭐 채용 설명회라든지 뭐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마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좀 실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저희 학과는 특징이 이제 파트타임과 풀타임이 이제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파트타임
분들과 이제 풀타임들 간의 이런 네트워크를 좀 잘 형성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파타임 분들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오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 나중에 졸업하고 또 어디서 만나시더라고요. 이 항공 분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런 파타임 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풀타임 학생들한테는 또 취업의 기회로 이제 연결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고요. 뭐 근데 생각보다는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올해는 좀 계획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7월 중이나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쓰인 것처럼 대학원 참여 학생과 항공 분야 산업체 및 연구소 재직자, 특히 졸업생이라든지 아니면 파트타임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캐주얼한 네트워킹 모임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 다 아시겠지만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고요. 뭐 저희 이제 대학원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신 선생님이 이제 송민지 선생님 이메일과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 예, 그렇게 되고요. 이제 뭐 여기 계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제 저희 학과가 이제 아마 지원하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학과가 이제 항공교통물리학과가 있고 미래항공교통학과가 있습니다. 두 개 학과가 이제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이제 두 개 간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항공교통학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력영상 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학과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고자 이제 새롭게 신설한 학과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항공교통물리학과는 그래도 계속 항공교통물리학과는 참고로 이제 항공교통 전공과 물류 전공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이제 교통 전공이 또 하나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항공교통 전공이 하나의 전공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항공교통 전공은 항공교통물리학과 안에 여전히 이제 유지는 시켜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래항공교통학과 중심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항공교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 인력영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학회 같은 데 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장학금 혜택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는 뭐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뭐 DNA 과목을 좀 더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과 교수님들 수업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제 그 이수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뭐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가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 그 학과 과목을 예, 좀 봤는데 예, 종이로 내게 돼 있더라고요. 예. 동의. 종이로 종이 내게 돼 맞아요. 예, 있더라고요. 예, 이거 예. 어떻게 하지? 그래서 탁과 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는 지금 수강 신청 기간이 아마 오늘까지로 끝났을 텐데요. 네. 맞죠? 근데 이제 탁 아니었던 아닌가요? 것 같은데. 내일까지인가요? 그럼 내일까지 탁과 과목 신청하고 싶으면 그 양식이 있는데 네. 그 양식을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네.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학과 사무실에서 직접 수강 신청을 해줍니다. 직접. 본인이 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내는데 그 양식에는 지도교수 사인과 그리고 제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제 그거 작성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도교수와 이제 제 사인 해가지고 이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도 교수 그러니까 지도 교수 사인이라고 하시면 그냥 교수님께 예, 여기 네. 분은 이제 제가 두 명 다 되겠죠. 저만 받으면 되겠고 네네. 이제 지도 교수가 제가 아닌 학생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본인 지도 교수님 사인하고 제 사인. 저는 이제 주임 교수이기 때문에 주임 교수 사인이 들어갑니다. 네. 예, 지금 생각보다 그 DNA 플러스 과목이 전혀 예술된 게 많지 않아가지고 예.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아, 잘
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과 과목들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저희 학과 과목 위주로 들으셔도 졸업에는 큰 문제는 사실은 없고요. 근데 이제 탁과 과목들도 조금 왜냐면 저희 학과에서 다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 좀 섞어서 들으시고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하시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또 개별적인 별로 조금 상황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신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질의응답은 좀 뒤에 다시 또 받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저희 졸업생들이 이제 각 분야에 진출해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는 못 모았고 훨씬 많은데 저희 학과가 그리고 뭐 저희 항공대학교가 뭐 그리 큰 학교는 아니죠. 사실 큰 학교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항공교통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나가는 뭐 명실상부하게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모든 측면에서 가장 앞서서 이제 가는 학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국외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명성을 쌓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 외국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뭐 회사 뭐 잘 아는 얼굴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면 뭐 해외 이런 학회에 가서 여기 몇 명은 이제 해외 학회에서 뭐 논문 우수 논문상 같은 거 받은 사진들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포함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대학원을 시작하시잖아요. 시작하시는데 그냥 뭐 학위 하나 따고 끝마친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것보다는 저희 학과에서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더 어, 세계적인 에, 본인의 위치를 조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금 한 단계 조금 뭐 올린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슬라이드를 이제 넣습니다. 예, 그럼 뭐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교과학점 외에 연구지도 학점을 매 학기 과학점 수업 취득해야 된다는 거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전공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런 별도로 이제 그 연구지도라는 과목을 또 신청하면 예,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그냥 그거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아까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별도로 이제 카운트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연구지도 학점 2학점씩은 매 학기마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냥 뭐 특별히 어떤 수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교수님들하고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거에 그걸 했다라는 일종의 이제 증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예. 전공명이 연구지도인 과목을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이 사이트에는 그런 과목이 안 보이거든요, 눈에.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 지도라고 써 있습니다. 연구 지도라고. 예. 저는 안 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과목들 그 학점이 이제 나오는 과목들만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한테만 보일 것 같습니다. 그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면 저희 학과 사무실에다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런 것들이 이제 풀타임 학생들이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풀타임 학생들한테도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맞을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희 FL이라고 돼 있는 거랑 팀 티칭이라고 돼 있는 그게 예. 있더라고요. 근데 예. 잘 몰라서 아, 팀티칭은 네. 과목 중에 수강 신청하시다 보면 팀티칭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나눠서 좀 수업하는 과목이란 뜻이고요. 플립 러닝이라고 FL이라고 쓰이는 과목들은 그거는 이제 물론 수업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플립 러닝가 되어 있는 거는 보통 이제 한 과목이 3학점짜리면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잖아요. 3시간 수업인데 그 중에 뭐 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반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요게 이제 플립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 이제 F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용이하겠죠. 플립 러닝 수업들이. FL 과목은 없더라고요. 예? 저녁에 열리는 FL 과목은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경제성 공학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플립 러닝이었던 걸로 아는데 예, 그런 것도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26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